자, 안녕들 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죠?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경기가 이래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린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죠. 2주간 또 열심히 하셨나? 어제 또 책이 흔들거려. 책이 어디 있나 찾느라 고생들 하셨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먼저 마무리 들어가는데 계산 문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덩달아 이론이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39쪽 지난 시간에 요건 넘어갔습니다. 왜? 오늘 해드리려고. 39쪽에 보면은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찾았나요? 양도 및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제를 양도일로 잡느냐, 언제를 취득일로 잡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럼 요거는 별 표시하는 게 낫겠죠.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이런 협박을 해야지 체크해줘요. 요거예요.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따라서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60일이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은 고정이야. 그럼 언제부터 60일이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또 비과세 요건도 달라져요. 따라서 보유기간이라는 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를 취득 시기로 잡아야 되느냐, 언제를 양도 시기로 잡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취득세는 하나만, 취득일. 양도소득세는 취득일하고 양도일이 중요한 거죠. 시기를 물어보는 건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얘가 언제 나왔냐? 이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딱 두 개뿐이 없으니까. 따라서 요게 언제 나왔냐? 30회. 요게 언제 나왔냐? 29회. 그 다음에 요게 언제 나왔냐? 28회. 이렇게 지그재그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엔 취득세에서 나왔어. 그럼 올해는 어디서 나올까?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도망갈 구멍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양도시기 취득시기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은 되게 쉬워요. 왜? 뻔하니까. 돈 받은 날이 언제냐? 그날이 양도일이야. 그럼 뭐가 포인트냐? 취득시기인데 취득시기는 취득세에서 나오는 취득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야. 딱 두 개만 차이가 나는 것. 그거 신경 쓰면 되겠죠. 자, 출발할까요? 자,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언제가 되느냐? 대금청산일이 되죠. 따라해봐요. 대금청산일. 양도소득세는 계약서고 뭐고 필요 없어. 내 주머니에 돈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날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금청산일. 청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잔금을 언제 받았느냐? 잔금일을 얘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조건 대금청산일. 그런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뭐냐? 등기를 언제 했느냐? 등기를 언제 했느냐? 항상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날짜를 물어볼 때는 등기라고 항상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빠른 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이건 취득세와 똑같아요. 따라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를 언제 바꿨느냐? 명의 개서일이 됩니다. 끝. 바로 이것이 양도소득세에서 제일로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양도소득세 원칙 언제가 양도일이 된다? 시작. 대금 청산일. 청산이라는 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되죠. 그런데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가 되죠?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를 바꾼 날이 되겠죠. 말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보죠. 우리가 계약서를 써요. 중도금 치러요. 잔금 치러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따라서 청산일이 빠를까요? 등기일이 빠를까요? 청산일이 빠르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게 단골 메뉴죠.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청산일이 빠르죠. 내래요. 자, 침착하게. 아니, 됐어. 각오를 해본 거야. 반응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봐요. 다시 한번 정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세법에서는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이 되는 거죠? 근데 빠른 날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청산일 어디서? 슬슬 해보자 이거죠. 거봐, 빠른 날을 모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원래는 청산일이 잔금이죠. 잔금 치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다들 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꼭 뭐가 나오냐? 청산일 이전에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렇죠. 답은 뭐가 된다? 등기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평상시 상식은 안 나온다는 얘기야. 평상시는 계약서 쓰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가 마지막에 이루어지죠. 그건 출제가 안 되고 등기를 먼저 했을 때, 그러니까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항상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빠른 날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나요? 그거 봐, 자신 없잖아. 말로만 여러 개 있으면 빠른 날인데 실제로 나오면 빠른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 상황 끝. 그럼 나와 있는 거 보면서 해드릴게요. 39쪽에 일반적인 유상취득 1번 원칙 밑줄 대금 청산일. 그 밑에 건 남겨놓고요. 반괄호 2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번 문제 청산 전에 등기를 했대요.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면 둘 중에 빠른 날이죠. 언제가 빨라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된다. 바로 괄호 1번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특수한 거래 나와 있죠. 특수한 거래 1번 밑줄 장기 할부. 자, 이렇게 따져보죠. 장기 할부다 그랬으면 할부예요. 할부는 뭐예요? 20년 할부다 그러면 할부금을 매달 내야죠.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마지막 할부금을 갚은 다음에, 마지막 할부금이면 우리가 잔금 지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죠. 따라서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죠. 이건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해봐요. 할부다 이거야.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냐? 할부금 다 갚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 날, 그날이 취득일이 돼야 되겠죠.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원칙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뒤에 인도일, 사용수익일 얘는 공부 안 해도 돼. 왜? 원칙이 나오면 원칙만 알면 되고 여러 개 날짜가 나오면 이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왜냐하면 얘들은 틀리게 나오질 않거든요. 원칙만 공부하면 돼요. 장기 할부다. 할부금 끝나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 날이 취득일인데 이거 말고 여러 개 날짜가 나오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이렇게 접근하면 쉽겠죠. 외우지 말아요.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3번 2번 상속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가 되죠?
증여재산을 받은 날인데 상속은 장기할부나 상속이나 얘들은 취득세와 똑같아. 다 똑같아. 두 개만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씁니다. 증여는 취득세는 언제가 취득 시기가 되느냐? 이거는 계약일이 됩니다. 뭐가 돼요? 계약일. 취득세에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필요 없어. 실제로 언제 받았느냐? 실제로 언제 받았느냐? 증여재산을 받은 날,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요? 취득세는 계약서 쓴 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필요 없어. 실제로 받은 날이 언제가 되느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필요 없으니까 실제로 받은 날이 된다는 것. 그렇게 접근하면 쉬워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실제로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나와 있죠. 이걸 자가 건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요거는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 짓냐 허가 없이 짓느냐, 요게 포인트. 그럼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요렇게 접근하면 되죠.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 거야. 건물을 지으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건물 지어. 완공했어. 준공검사 떨어졌어.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해도 좋다 하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셔요? 건물을 줘. 준공검사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된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된다. 얘도 원칙만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7월 7일 날 받았다. 야, 내 건데 뭐 나 어디 갈 데 없어. 집도 팔렸어. 임시 좀 쓰자.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야, 내 건데 뭐 승인 받아. 그냥 들어가 쓸래. 사실상 사용일이 4월 4일이다. 이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얘들은 외울 필요 없잖아. 원칙만 보면 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 돼요? 빠른 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오는 건 외우지 말고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이다? 빠른 날. 그 다음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 안 받았어. 그럼 답이 나오죠. 허가 안 받았으면 승인받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남는 건 하나뿐이 없잖아. 언제가 취득일이 되죠?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반괄호 5번 미완성, 미확정. 요건 이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완성된 날이 되죠. 아주 쉬워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았으면은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확정된 날.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6번 밑줄 환지처분. 환지처분에 대한 것.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을 언제 샀느냐? 2000년에 취득을 했어. 50제곱미터. 근데 2000년에 취득을 했는데 이것을 주고 50제곱미터의 땅을 받았는데 언제? 2010년에 환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에 사온 땅을 언제 환지가 된 거예요? 2010년. 요 그림 이해가요? 그런 다음 요것을 갖다가 50제곱미터를 2011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림 이해가요? 그럼 언제가 양도일? 2011년이 양도일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취득일을
요거로 하느냐 요거로 하느냐 이거예요. 상식. 2000년이에요 2010년이에요? 그거 점점 소리가 줄어. 2010년 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법률에 의해서 환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날을 취득일로 잡으면 보유기간이 몇 년뿐이 안 돼? 1년.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내가 불이익 받을 필요 없잖아 법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2000년을 취득일로 인정해 줘야죠.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건 세법이 아니야. 이건 상식이죠. 환지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오, 내 했으면 그냥 뛰쳐나갔네. 자세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법에 의한 거니까 개인의 손해를 줄 수는 없다. 그럼 요 날이 된다. 그럼 뭐가 문제냐? 시험엔 2000년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에 요거 그리고 요 날 하고 손가락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날을 환지 전에 취득일 요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환지가 나왔다 그랬으면 언제가 되는 거죠? 환지 전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해보죠. 환지 전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취득세에서 배웠어. 그럼 양도에서는 하나가 추가되죠. 뭐가 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50제곱미터 똑같아. 그런데 환지를 4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50제곱미터 내 땅을 권리면적이라는 용어를 쓰죠. 무슨 면적? 그 다음 요 40 받은 것을 환지면적이라 얘기해요. 무슨 면적? 권리면적은 50제곱미터인데 환지로 받은 건 40제곱미터면 면적이 감소가 됐죠. 얼마 감소가 됐어요? 10제곱미터. 면적이 감소가 된 만큼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감소된 것만큼 어떻게 됐다? 양도했다는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예요. 정부에다가. 그러면 10제곱미터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감소된 것만큼 매각이 됐다. 양도가 됐다. 언제? 환지 때. 환지 때 양도가 됐죠. 그럼 환지 때 양도가 됐다. 환지는 언제가 취득일 양도일이 되느냐? 똑같아요. 환지는 공고를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공고. 그럼 공고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냐? 공고일의 다음 날. 따라서 공고일의 다음 날 면적이 감소가 된 것은 언제 양도한 걸로 본다?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10제곱미터는 요 날 사서 요 날 양도를 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아니에요. 자신 없어서 소리가 또 줄어들잖아. 하나 또 준비했어요. 5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70제곱미터를 받았어. 면적이 20 늘어났죠. 늘어난 만큼 내가 돈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새로운 뭘로 보는 거죠? 취득으로 보죠. 그럼 20제곱미터는 환지 때 취득을 해서 요때 양도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취득일이 환지죠. 환지는 취득일이나 양도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가 됐으면 환지 때 취득으로 보죠. 환지는 언제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공고일의 다음 날이 돼요. 환지는 무조건 취득일이나 양도일이나 똑같아요. 환지는 항상 공고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만 알아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왜? 다른 거는 사용일, 교부일, 상속개시일 그날이 되지만 공고일만큼은 공고일이 아니라 언제가 된다? 다음 날이니까 요것만 알아둬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번의 환지는 환지 전에 취득일인데 괄호 안에 보니까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가 됐으면은 공고일에 언제가 된다? 다음 날이 된다. 그거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7번 경매. 경매는 입찰을 해서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은 대금을 언제 완납을 했느냐. 경락대금, 경매대금 완납일이 된다. 어음은 됐고요. 9번 시효 취득. 요것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달라요. 요 두 가지만 다르면 돼. 시효 취득. 취득세는 언제가 되느냐. 취득세는 야, 네 이름으로 언제 등기했어? 등기일이 취득일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등기고 필요 없어요. 네가 실제로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 점유 개시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잘 봐요. 점유 개시일이 부동산은 20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등기는 20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농사 지었다는 얘기야. 이걸 무시하면은 나는 이득 봐요, 손해 봐요? 20년 동안 농사 졌는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한 기간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고생을 했으니까. 이해 갑니까? 다만 취득세는 네 걸로 완전히 이전한 게 취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가지 비교 이해 가나요? 자신이 없어. 한참 생각해요. 그 다음에 11번 수용. 수용은 똑같아. 원칙. 언제가 양도일이 되느냐? 대금 청산일. 내 주머니에 언제 돈 들어왔느냐? 대금 청산일. 수용은 대금 청산일인데 또 보니까 수용 개시일, 이전 등기 접수일, 날짜가 여러 개 나왔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원칙만 알면 돼요. 수용은 언제가 된다? 대금 청산일.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 주머니에 돈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날이 양도일이 된다. 원칙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 다음에 1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권리가 언제 확정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권이다. 권리죠. 이 권리는 언제 확정됐느냐. 그럼 언제가 돼요? 추첨일이에요? 당첨일이에요? 추첨일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정된 날이 아니에요. 권리는 확정된 날이니까 아파트 당첨권은 언제가 된다? 당첨일이 되죠. 그럼 시험에 추첨일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끝. 거기까지가 양도 및 취득 시기. 뒤에 괄호 3번에 동그라미 의제 나와 있죠. 의제는 뭐냐? 다른 말로 세법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간주라는 말 써요. 간주나 의제나 똑같아. 그럼 의제라는 말보다는 간주가 더 이해가 쉽죠. 취득 시기는 아니야. 실제 취득한 날은 아닌데 취득한 날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 옛날에 쌀 한 가마니 주고서 논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이러던 것이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어떠한 등기 문제 때문에 문서가 없어질 때가 있죠. 증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전에 취득한 것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준 연도를 설정해 놓고 요 연도 이전에 취득한 건 요 날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하자. 이게 취득시기 의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대상 5개 꼭 외우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계속 그건 나와야 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5개로 나눕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겁먹지 말아 질문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잘했어요. 그 다음에 파성상품, 파생상품. 요 5개가 힌트 줬잖아. 하고 5가지가 과세대상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오늘 계속 나옵니다. 5가지 과세대상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요것은 항상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도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취득시기 의제 무슨 말인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산 건 증빙자료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다 요 날짜에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된다. 그 다음 주식. 주식이라는 것은 1년 늦어요. 86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재밌는 건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85년, 86년 이거 틀리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앞으로 20년 동안 이거 틀리게 안 나올 거야. 왜? 중개사 업무에 85년, 86년이 뭐가 중요한데? 한국사도 아닌데. 뭔 말인가 에 가요?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된다. 특히 여기에 85년 분이 계시면은 요건 잊어먹지 않겠지. 85년 손 들어봐요. 나 혼자뿐이 없네. 그 다음에 86년 손 들어봐요. 나 이분이 왜 그런지 몰라.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 아, 내가 85니까 86년이라고? 그렇게 날 이기고 싶어요? 우리 같은, 내가 좀 미치지 싶은데? 민증 깎아요? 어? 누군지 있다 나랑 뭐 차이가 난다는 사람 민증 갖고 와요. 대기실로 와. 한번 까봅시다. 자네는 오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일 취득일이에요. 요 양도일 오늘 새로 배우는 건 대금 청산일만 알면 돼. 나머지는 다 취득세에서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예요. 다만 취득세와 양도가 다른 건 두 개만 있죠. 증여하고 뭐가 있다? 시효취득, 민법상의 점유에 관한 거죠. 요것만 보시면 나오면 요 안에 나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에는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겹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양도시기, 취득시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43쪽. 43쪽에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배제 나와 있죠. 요것은 조금 뒤에 합니다. 왜? 어려운 거 먼저 하자는 얘기죠. 어려운 게 들어갑니다. 맨 밑에 06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나와 있죠. 왕별 표시하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있고요. 계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면 좀 난이도가 있죠. 오늘 어려운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출발할까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다 그랬으면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공식부터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요. 먼저 여기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줄을 쳐드릴게요. 첫째,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괄호 열고 플러스 자본적 지출. 여기서 플러스 한다는 건 여기다 더한다는 거고 여기서 다 빼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요? 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 빼기 자본적 지출 더하기 양도비용. 요건 이해 가겠죠? 다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빼기 다 해도 되지만 좀 세련되게 하자는 얘기죠.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합해서 필요경비로 묶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묶어도 되지만 얘와 얘는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이거예요. 너 얼마 받고 팔았냐? 이거 옛날에 언제 주고 얼마 주고 사왔냐? 사온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공사비 얼마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이거 팔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변호사 비용 얼마 들어갔느냐? 이게 양도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는 건 집 팔았다.
받은 돈에서 쓴 돈을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죠. 이게 제일로 어려운 거예요. 계산 문제 나와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보면은 맨 위에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빼기 필요경비, 거긴 취득가액도 다 묶었죠. 우리는 요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보자는 얘기죠. 자, 나 공식은 알았다. 공식을 알았으면은 어떤 금액 대입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공식을 알았으면은 어떤 금액을 대입하느냐? 원칙,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줄여서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실거래가다, 이런 표현하죠. 한번 해보죠. 실거래가.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되겠죠. 실제로 받은 돈, 실제로 쓴 돈. 그 다음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건 다 인정을 해줘요. 왜? 실제로 주고받았으니까 비용도 실제로 지출한 건 100% 인정해줘. 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필수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지출이 확인만 되면 되고 증빙서류는 관계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증빙.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 들어온 돈, 나간 돈만 인정한다는 얘기야. 따라해봐. 실지거래가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실거래가를 몰라.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처럼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땅값, 전국의 주택값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금액이 기준시가라고 그랬죠. 이거는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죠. 기준금액이죠. 그럼 얘가 기준시가면 얘도 기준시가 똑같이 처리해야 돼. 그러면 요게 문제죠. 요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시가라는 건 실지거래가랑 관계가 없죠. 그럼 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건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실제로 주고받아야지 실제로 쓴 돈을 인정해 주는 거지. 이거는 기준금액이죠. 기준금액이면 실제로 지출한 건 인정을 못해. 앞뒤가 안 맞잖아. 요거 기준금액이야. 그럼 경비도 어떻게 하느냐? 기준경비만 인정해 줘.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 봐요. 실제로 요거 용어부터 봐요. 좀 이따 쓰시고 잘 봐요. 톱으로 잘라버릴 거예요.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면 내가 왜 이렇게 과격해졌지? 실제로 주고받을 때는 돈도 실제로 지출한 건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이건 실지금액이 아니야. 기준금액이지. 그럼 경비도 인정해 줄 수 없어. 경비도 일정한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 줘. 일정한 비율만 인정해 준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고 그래요. 실제로 쓴 돈 필요경비 끝. 일정한 비율만 경비로 공제해 준다. 뭐라고? 시작.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용어 이해가요? 실제로 썼어. 필요경비. 실제로 쓴 게 아니야. 일정한 비율만 인정해줘. 계산 공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대충 산출해서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게, 요거는 요거 갖고 하는 거. 요거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는 거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구한다? 시작.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공제율. 요 놈의 공제율만 곱하는데, 공제율은 3%, 7%, 1%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 오늘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외워. 토지, 건물은 공제율이 고정돼 있어. 몇 프로? 3%. 시험엔 얘만 나왔어요. 토지와 건물은 몇 프로 공제받는다? 3%. 요거에 3%만 경비로 인정해줘요.
요거 100원 나왔다. 그럼 100원의 3%가 경비니까 3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요거의 3%. 근데 요것도 등기가 돼 있을 때나 요렇고 미등기가 되면 공제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미등기는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야. 따라서 0.3% 적용합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 얘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토지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몇 프로? 미등기는 몇 프로?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계산 문제 요거 나옵니다. 문제 유출할 거야. 유출하면 뭐해? 못하는 걸.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렇게 외우지 말고 기준시가로 적용할 때는 경비도 몇 프로만 공제받는다? 3% 받는다. 끝. 이러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원칙은 실지거래가인데 실거래가가 증빙이 안 돼. 실거래가는 뭘로 증빙이 되느냐? 세금 계산서라든가 장부라든가 계산서에 의해서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돼. 근데 회사가 불타가지고 다 불타버렸어. 그럼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확인이 안 되면은, 확인이나 인정이 안 되면 추계 결정을 합니다. 따라해봐. 추계 결정. 계산을 추정한다는 얘기야. 왜?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실거래가가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면 계산을 추정해야 돼. 계산을 추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추계 결정. 얘는 시험에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이론으로 나올 때 있고 계산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론으로 나올 때는 쉬워요. 뭐가 있느냐? 잘 봐요.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무슨 결정을 한다? 추계 결정. 그러면 실거래가를 사용하는 건 두 개가 있죠. 양도, 취득. 그럼 얘를 추계할 때 있고 얘를 추계할 때가 있겠죠. 이해가시나? 첫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추계한다. 그럴 때 순서가 있어요. 야, 너 얼마에 팔았어? 나 이거 증빙자료 다 불나서 없어졌는데? 그럴 때 추계하는 순서는 상시. 야, 너 얼마에 팔았는지 몰라? 그러면 네 갖고 있는 부동산 비슷한 인근 지역에서 얼마에 거래가 됐나 찾아봐라. 즉 매매 사례 가액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스톱이 됐어. 그러면 야, 모르겠어? 그러면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라. 그러면 감정가액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오래전에 걸 적용하면 조작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양도일 전후,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것만 인정이 돼요.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감정가액은 한 군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면 서로 짜고 칠 수 있겠죠. 따라서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야. 나누기 2. 예를 들어서 A 평가법인이 2억 나왔다. B 평가기관이 1억 나왔다. 합산하니까 3억이죠. 나누기 2. 그럼 1억 5천이 된다는 얘기죠. 평균 내는 거. 됐어. 계산 안 나오니까. 그럼 감정가에 야, 돈 나오니까 싫어. 돈 드니까. 알았어. 그럼 기준시가를 적용하자. 3단계 순서. 자, 해보죠. 양도가액은 3가지 단계. 뭐뭐 시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야. 순서. 그런데 이제 끝났어. 이번엔 뭐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추계조사 들어간다.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똑같은데 요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양도가액이 최근의 거예요? 취득가액이 최근의 거예요? 그렇죠. 양도는 지금 판 거니까. 그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양도가액은 최근에 거니까 3단계야. 취득가액은 옛날 거죠.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20년 전이 될 수도 있죠. 복잡해요. 4단계. 이게 시험 문제예요. 4단계가 뭐냐? 야, 매매 사례가액 해봐. 없어. 그럼 감정가액으로 해봐. 돈 들어가니까 싫어. 그럼 여기서 새로 나오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봐요. 환산 취득가액. 그 다음에 야, 환산도 못하겠어. 어려워서. 그럼 기준시가. 그러면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순서가 몇 가지예요? 3가지. 취득가액은?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와요. 이론은. 얘는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 얘만 몇 번 나왔냐? 여러 번 나왔어. 그럼 여러 번 나오는데 2가지로 출제됩니다. 여보세요. 하나는 박스가 나와서 기억, 매매 사례가액, 니은, 기준시가, 디귿, 감정가액, 리을, 감정, 이렇게 환산가액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어. 쉬울까 어려울까? 뭘 어려워요? 다음 중 추계 결정하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럼 첫째 뭐예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거 찾는 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이걸 어렵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오늘은. 그 다음에 이론 2. 하나는 순서 물어보는 거. 2번째 2는 뭐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계산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취득가액만 나오죠. 네. 얘만. 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어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이 적용이 되지만 취득가액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꼭 알아둬야 되고 얘는 안 나와. 간단하니까. 얘는 자주 나와.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론은 2가지로 나오죠. 박스에서 추계 결정 순서. 2번째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걸 추계할 때 적용이 되느냐? 취득가액. 요 이론은 요게 2개 다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쉬워요. 난 맨날 쉽대. 환산 취득가액.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할 텐데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기준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가액이라는 건 뭘 가지고 적용한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뭐가 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게 바로 환산가액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얘는 환산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 환산은 취득가액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한번 해볼게. 계산. 자,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다.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면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건 실거래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환산하라는 얘기죠. 환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2억이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럼 환산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5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맛배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산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 나올 거예요. 매매 사례가액이 나왔다는 건 추계란 얘기죠. 실거래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환산을 해주는데 환산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준시가. 뭐예요? 기준시가. 그러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무조건 이렇게. 그럼 나온 게 환산가액이야. 요령.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 걸 여기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 잘 봐요. 요거야. 환산을 하면은 경비도 일정 비율만 공제해줘. 실거래가는 다 적용하는데.
오케이? 아니야. 됐어요. 계산 내가 뭘 기대하겠어.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시험에 나올 때 실거래가가 나왔다. 실거래가가 나왔다. 기준시가가 나왔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얘만 적용하면 돼. 함정 하나도 없어.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빼기 이러면 나와. 실거래가가 원칙이야. 그런데 실거래가가 나오고 기준시가도 같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얘만 하면 돼. 얘는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 헷갈리라고 나온 거야. 시험에 실거래가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더 빼기만 하면 돼. 실거래가가 있고 기준시가를 주어져. 여러분 헷갈리라고. 얘는 헷갈리라고 나온 거야. 얘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아주 쉬운 거예요. 실거래가가 나오면 무조건 실거래가 해줘야 되나?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럼 실거래가가 안 나와. 추계 결정을 해야 돼. 추계 결정을 하면은 환산가액을 구하란 얘기야.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가지고 계산한다. 이해 가시나? 요게 좀 불안하나? 됐어. 이따가 뭐 문제 있으면 헤매들 봐요. 다시 강조합니다. 실거래가가 나오면 무조건 빼기만 하면 돼. 실거래가 기준시가 나오면 뭐가 쓸데없는 거다? 기준시가는 쓸데없는 거야. 얘만 갖고 하면 되는 거야. 계산은 얘처럼 똑같아. 이거 나오면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는 안 나올 확률이 커요. 여러분 괴롭히기 싫으니까. 28회 때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있어요. 욕 뒤지겠어. 한 문제인데도. 그 다음에 29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빼기만 나왔어요. 더하기만. 그래서 너무나 쉽게 나와가지고 괜찮죠. 요번에 30회도 그렇고 31회도 썩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괴롭히고 싶어서 해드린 겁니다. 항상 계산할 때는 뭘 적용해야 된다? 실질거래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도 있고 기준시가도 있으면 여러분 헤매라고 나온 거야. 원칙 뭘 적용하면 돼? 실질거래가가 나오면 된다 이거죠. 환산할 때는 어떤 금액을 적용해서 환산한다? 기준시가. 요것만 일단 알아두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양도가액 어떤 금액 적용할지 해봤어. 취득가액 어떤 거 할지 계산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야? 자본적 지출. 지출이다 그러면 돈 쓰는 거죠. 돈 쓰는 건 목적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있고 뭐가 있다?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은 뭐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거. 좋아진 거, 좋아진 거. 요거는 성능을 유지시키기, 제자리 걸음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디 있나 찾으려고 고생하지 말아요. 다 해드릴 거야. 아이고 성격은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그러면 돈을 썼는데 금액이 커. 금액이 크고 확인이 쉬워. 조작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자본적 지출 얘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세법은. 수익적 지출은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 걸음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이 적어. 조작 가능성이 심해.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있냐?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냉난방 시설. 좋아졌죠? 엘리베이터 5천만 원 들여서 설치했어. 그럼 5천만 원 목돈 나갔죠? 설치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이런 건 자본적 지출. 냉난방 시설은 이러한 이동식이 아니에요. 중앙공급식.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 오케이? 반응이 시원찮아서 이 상태로 강의를 못하겠어.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